아빠, 그냥 한국으로 돌아가시는 게 어때요? 뭐라고? 아빠가 이렇게 적응을 못 하시니까 엄마도 불편해하시고 우리도 각자 생활이 있어서 챙겨드릴 수가 없어요. 난 그저 너희와 함께 살고 싶었을 뿐이야. 그러니까 곧 돌아갈 건데 그냥 돈만 보내주면 되지. 굳이 왜 여기까지 오셔서 힘들게 하세요? 25년간 가족을 위해 헌신했던 한 아버지가 자식들에게 미국에서 들은 마지막 말입니다. 두 자녀를 하버드와 예일대에 보내고 기업 임원으로서 매달 수백만 원의 생활비를 보냈던 그는 쓸모가 다했다는 이유로 가족에게 버려졌습니다. 모든 희생이 헛된 것처럼 느껴지던 그때 그는 인생의 가장 큰 결심을 하게 됩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살자. 그의 선택이 가져온 놀라운 변화, 노후의 진정으로 필요한 세 가지 준비가 무엇인지 그의 가슴 아픈 이야기를 통해 함께 알아보시죠. 서울 강남의 한 조용한 카페에서 만난 김성준 씨. 그의 눈가에는 깊은 주름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자식들 잘 되라고 그렇게 모든 걸 바쳤는데 김성준 씨는 천천히 커피잔을 들며 말문을 열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2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99년도 제가 40살이었을 때였어요. IMF를 겨우 버텨내고 회사에서도 임원으로 승진했던 시기였죠. 주변에서 부러워할 만큼 화목한 가정이었습니다. 주말이면 온 가족이 한강 공원에 소풍을 가고 여름 휴가 때는 강원도로 여행도 다니고 그랬죠. 그런데 그때쯤 아내가 말하더군요. 애들 미국에서 학교 보내는 거 어때요? 큰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갈 때였는데 미국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죠. 미국 유학이라니 한숨만 나왔습니다. 얼마나 큰 돈이 들지 생각만 해도 막막했죠. 그래서 처음엔 반대했습니다. 우리나라 교육이 뭐가 부족하냐고요. 하지만 아내는 매일 밤 교육 현실의 문제점을 이야기했어요. 교육 시스템도 부족하고 경쟁도 치열하다고 말입니다. 그렇지만 애들이 아직 어리니 작은 아이가 초등학교 입학하면 다시 얘기하자고 했습니다. 아빠, 저 꼭 미국 가고 싶어요. 그 당시 민수의 눈빛이 유난히 간절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시험만 치면 만점을 맞고 학교 진도가 느리다며 재미없다던 아들이었습니다. 말로만 듣던 영재라는데 한국에서는 기회가 없다고 미국에서라면 더 큰 꿈을 이룰 수 있을 거라고 했죠. 이 말을 들은 전 내 자식들의 미래라면 도전해 볼 만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002년 1월 성준 씨의 가족은 인천공항에 섰습니다. 그때만 해도 인천공항이 개항한 지 얼마 안 된 시기였어요. 모든 게 깨끗한 새 것이었죠. 하지만 제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아내와 두 아이를 배웅하는데 막내가 자꾸 뒤돌아보며 울더군요. 아빠는 왜 안 가요? 그 한마디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죠. 그렇게 저는 기러기 아빠가 되었습니다. 처음 몇 달은 지옥 같았어요. 출근 전 새벽에 화상 통화를 하고 밤에도 이메일을 수시로 확인했죠. 보고 싶어서 애들 시간에 맞추느라 시차 때문에 제대로 된 수면을 취하기도 힘들었습니다. 다행히도 큰아이는 적응을 잘했어요. 영어도 빨리 배우고 학교 생활도 즐겁다고 했죠. 하지만 초등학교 1학년이었던 둘째는 힘들어했습니다. 애들이 다르게 생기기도 했고 말도 잘 안 통하니 따돌리는 것 같았죠. 밤마다 울면서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했어요. 그때마다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참 독하더군요. 아이들 미래를 위해서는 이것쯤은 이겨내야 한다고요. 이 정도 각오 안 하고 여기 온 게 아니라면서요.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럴수록 점점 경제적 부담은 커져만 갔죠. 처음에는 한 달에 500만 원 정도 보내면 될 줄 알았어요. 그 당시 500만 원이면 꽤 큰 돈이죠. 김성준 씨가 임원이라 가능했던 겁니다. 보통 회사원이었으면 꿈도 못 꾸죠.
맞아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주거비, 식비 같은 생활비는 기본이고 학비랑 의료비 이것저것 하다 보니 한 달에 800만 원 보내줘도 모자랄 때가 있었죠. 제 통장은 매달 바닥이 보였습니다. 그래도 부족한지 아내는 항상 돈 얘기뿐이었죠. 지은이가 바이올린 레슨 받고 싶대요. 여보, 이번 달은 집세가 좀 밀렸네요. 그럴 때마다 짜증은 좀 났지만 타국에서 공부하는 어린 자식들 뒷바라지 하느라 와이프도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겠다고 생각하면 안쓰럽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몇 푼 더 벌어보겠다고 주말에는 인력사무소에 나가 닥치는 대로 일했죠. 늘 제 건강은 뒷전이었어요. 아침은 거른 지 오래됐고 점심은 1,000원짜리 김밥이나 컵라면으로 때웠죠. 저녁도 편의점 도시락이 전부였습니다. 운동은 꿈도 못 꿨고요. 그러다 2005년쯤인가 처음으로 건강에 적신호가 왔습니다. 갑자기 가슴이 답답하더니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응급실에 실려갔는데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협심증 증상이었답니다. 의사 선생님이 이러다 돌아가시겠다고 하시더군요. 하지만 입원할 시간도 없었어요. 다음 날 바로 출근했죠. 그렇게 가족들이 미국에 간 지 8년이 지났고 큰아이 민수가 하버드에 입학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당시 정말 뛸 듯이 기뻤죠.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전 아내에게 조심스럽게 얘기했습니다. 이제 돌아오는 거 어때? 민수도 대학 들어갔고. 하지만 아내의 대답은 차가웠죠. 지은이도 이제 대학 실기 준비해야 하는데 어떻게 가요? 그리고 민수도 이제 막 대학 생활 시작했는데. 결국 또다시 4년이 흘렀습니다. 이제는 둘째 지은이마저 대학에 입학했죠. 지은이는 바이올린 전공으로 예일대에 합격했습니다. 그동안 힘들었지만 자식들 둘 다 좋은 대학 보냈으니까 이제는 머지않아 가족들이랑 오순도순 살면서 행복하게 지낼 줄 알았어요. 이제는 됐잖아. 애들 다 대학 들어갔으니 당신만이라도 돌아와. 돌아온 대답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애들 아직도 엄마 손이 많이 필요해요. 대학생이라고 다 큰 게 아니라고요. 여보, 나 더는 못하겠어. 12년 동안 혼자 살면서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는지 알아? 당신은 왜 그렇게 자기 생각만 해요? 애들 입장도 좀 생각해봐요. 지금 애들한테는 내가 필요하다고요. 이 대화를 회상하며 성준 씨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든 게. 화상통화도 점점 뜸해졌고 통화를 해도 피곤하다며 금방 끊어버리곤 했죠. 가끔 용돈을 더 달라는 자녀들의 요구도 늘어났고요. 2015년 성준 씨는 큰 결심을 합니다. 56세의 나이에 조기 은퇴를 선택한 것입니다. 더는 못 견디겠더군요. 회사에서도 50대 중후반이 되니 눈치가 보이기 시작했고 무엇보다 가족과 함께 살고 싶었습니다. 퇴직금이 꽤 나왔어요. 이 정도면 미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겠다 싶었죠.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가족과의 13년 만의 재회는 차가웠죠. 공항에 아내만 나와 있더군요. 애들은 바쁘다고 했습니다. 집에 가보니 제가 있을 방도 마땅치 않았어요. 서재를 겨우 정리해서 침대 하나 놓았더군요. 아내는 저와 시간 보내기를 꺼려했어요. 자기 친구들과 어울리느라 바빴죠. 자녀들과의 관계도 서먹했습니다. 주말에 잠깐 얼굴 비치는 게 전부였어요. 대화를 시도하면 아빠는 왜 이렇게 물어보는 게 많아? 라며 귀찮아했죠. 그렇게 미국 생활 한 달째 한 번은 둘째가 방에 있길래 들어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지은아, 대학 생활은 좀 어떠니? 아빠, 제발 좀요. 저 혼자 있게 해주세요. 왜? 내가 그렇게 불편하니?
아니, 그게 아니라, 아빠, 그냥 한국으로 돌아가시는 게 어때요? 뭐라고? 아빠가 이렇게 적응을 못 하시니까 엄마도 불편해 하시고, 우리도 각자 생활이 있어서 챙겨드릴 수가 없어요. 난 그저 너희와 함께 살고 싶었을 뿐이야. 그러니까 곧 돌아갈 건데 그냥 돈만 보내주면 되지. 굳이 왜 여기까지 오셔서 힘들게 하세요? 그 말에 성준 씨의 가슴은 무너져 내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며칠 뒤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우연히 아내가 친구랑 통화하는 걸 듣게 됐죠. 야, 너무 힘들어 미치겠어. 쇼핑도 내 맘대로 못하고 친구들 만나는 것도 눈치 보이고 애들 아빠가 여기서 산다는데 그럼 어떻게 하니? 뭐? 내가 모아둔 돈이 지금 어딨니? 이혼하자고 했다가는 안 되지. 퇴직금 한 푼도 못 받을 수도 있는데. 그 순간 성준 씨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날 아내의 통화를 듣고 나서야 깨달았어요. 제가 얼마나 바보처럼 살았는지를요. 13년 동안 가족을 위해 모든 걸 바치고 살았는데 결국 전 그냥 돈 버는 기계였던 거죠. 성준 씨는 더는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짐을 싸서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죠. 그렇게 한 달 만에 13년을 바래왔던 가족과의 미국 생활은 처참하게 끝이 났습니다. 한국에 돌아온 후 성준 씨는 깊은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먹는 약의 양은 점점 늘어갔고 사람들과 마주치는 것조차 두려워졌습니다. 당시 남은 건 작은 오피스텔 한 채뿐이었어요. 미국에서 살 줄 알고 퇴직금을 거의 다 써버렸거든요. 그런데 아내는 제가 그 통화를 들은 걸 모르니까 여전히 매달 생활비를 보내달라고 독촉했어요. 여보, 이번 달 생활비가 부족해요. 성준 씨는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더는 보낼 돈이 없었습니다. 퇴직금은 이미 다 써버렸고 대출금 이자를 내기도 버거운 상황이었으니까요. 제게 더 이상 돈이 없다는 걸 알게 되자 아내는 이혼을 요구했고 자녀들은 연락을 끊어버렸습니다. 거짓말처럼 돈이 떨어지자마자 모든 관계는 끝이 났죠. 15년간의 기러기 아빠 생활은 그렇게 허무하게 막을 내렸습니다. 성준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가 제일 힘들었어요. 한밤중이면 한강 다리를 서성이곤 했죠. 내가 지금까지 뭘 위해 살아온 걸까? 이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 그런 생각만 하면서 매일 술로 하루를 보냈어요. 밥도 제대로 못 먹다 보니 체중도 15kg나 빠졌었네요. 그렇게 며칠이 지났을까요? 한동안 울리지 않던 제 휴대폰에서 한 통의 전화가 왔습니다. 바로 어머니의 부고 소식이었습니다. 전화를 받는데 다리에 힘이 풀리더라고요. 마지막으로 뵀을 때가 언제였더라? 그저 내 자식 뒷바라지 한다고 어머니 병원비도 제대로 못 챙겨드린 불효자였죠. 장례를 마치고 고향에 가보니 어머니 방에 제 사진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어머니는 늘 걱정하셨어요. 손주들도 중요하지만 내 몸도 챙기라고 그렇게 당부하셨는데 제가 미국에서 쫓겨나다시피 한국에 돌아왔다는 얘기는 못 드렸어요. 걱정하실까 봐요. 그런데 이렇게 마지막 인사도 못 드리고 가시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성준 씨는 어머니의 유산 정리를 하던 중 뜻밖의 소식을 접합니다. 어머니가 남겨주신 시골 땅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지역에 산업단지 개발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감정가가 생각보다 굉장히 높게 나왔죠.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어머니를 위해서라도 제 인생을 살아야 할 때라고요.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아들 인생 한 번 더 살게 해주신 거죠. 그때부터 제 인생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땅을 팔아 받은 돈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했죠. 가장 먼저 한 일은 건강검진이었습니다. 선생님, 제가 많이 아픈가요? 아이고, 많이도 방치하셨네요. 조금만 더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기러기 아빠로 살면서 제 몸은 항상 뒷전이었죠.
아침은 거르고 점심은 편의점 도시락으로 때우고 술로 외로움을 달래다 보니 건강이 많이 상했더라고요. 어느 날 거울을 보는데 낯설더군요. 앙상하게 마른 몸에 구부정한 자세. 그렇게 처음 시작한 게 아침 운동이었습니다. 성준 씨는 가장 먼저 건강 회복에 집중했습니다. 처음엔 정말 힘들었어요. 아침 6시에 일어나는 것부터가 전쟁이었죠. 동네 한 바퀴를 돌면 다리가 후들거리고 숨이 턱까지 차올랐는데 그래도 매일매일 조금씩 늘려갔어요. 이제는 아침마다 5km씩 걷는데 숨도 안 차고 땀이 쫙 빠지니까 상쾌하더라고요. 운동만이 아니었습니다. 식습관도 완전히 바꿨죠. 그동안 끼니를 때우기에 바빴는데 이제는 제대로 된 식사를 하기로 마음먹었어요. 유튜브로 요리를 배우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간단한 계란찜도 실패했어요. 지금은 제법 요리 실력이 늘었답니다. 현미밥에 된장국, 계절 반찬 3가지는 기본이에요. 점심 도시락도 직접 싸서 다닙니다. 6개월 만에 건강검진을 받았을 때 의사도 놀랐다고 합니다. 콜레스테롤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고 혈압도 안정됐어요. 체중도 8kg나 늘었답니다. 무엇보다 달라진 건 체력이에요. 이제는 피곤하다는 게 뭔지 모르겠어요. 회사 생활을 오래 했다 보니 재무 설계는 자신 있었어요. 먼저 은퇴 설계 전문가를 찾아가서 상담을 받았죠. 생활비, 의료비, 여가 활동비 등을 꼼꼼히 계산했습니다. 성준 씨는 자금을 3부분으로 나눴습니다. 40%는 원금이 보장되는 안전한 금융 상품에 넣었어요. 30%는 분산 투자를 했고 나머지는 여유 자금으로 두었습니다. 특히 그는 작지만 확실한 행복을 강조했습니다. 예전에는 돈을 모아서 보내기만 했지 쓸 줄을 몰랐어요. 이제는 계획적으로 즐깁니다. 한 달에 문화생활비 15만 원, 취미생활비 10만 원 이렇게 예산을 정해두고 즐기죠. 성준 씨의 얼굴은 도예 얘기를 할 때 가장 밝아졌습니다. 우연히 동네 문화센터 전단지를 보고 시작한 도예였는데 이게 제 인생을 바꿨어요. 흙을 만지고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실패해도 다시 시작하면 되니까 그게 또 제 인생이랑 비슷하더라고요. 도예반에서 만난 동료들과는 특별한 우정이 생겼습니다. 다들 저처럼 인생 2막을 시작하신 분들이에요. 각자의 사연도 있고 지혜도 있어서 배울 점이 많죠. 이제는 매주 토요일마다 산행도 같이 가요. 작년에는 문화센터 수강생들과 함께 전시회를 열었어요. 제가 만든 도자기를 사람들이 보고 심지어 사가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최근 성준 씨는 자녀들과의 관계도 조금씩 회복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번 추석에는 둘째가 잠깐 다녀갔어요. 제가 만든 도자기도 보고 요리도 먹어보더니 깜짝 놀라더군요. 아빠가 이렇게 변하다니 신기하다고 말이죠. 이제는 한 달에 한 번은 영상통화를 해요. 서로의 근황을 묻고 이야기를 나누죠. 금전적인 얘기는 더는 하지 않기로 약속했고요. 성준 씨는 이제 매일 아침이 기대된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아침에 눈 뜨는 게 두려웠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베란다 화초들에게 물을 줍니다. 그리고 공원을 한 바퀴 돌고 아침 식사를 챙겨 먹죠. 오전에는 도예를 하고 오후에는 동네 도서관에서 책을 읽어요. 저녁에는 동네 사람들과 배드민턴을 치기도 하고요. 특히 그는 소소한 일상의 기쁨을 강조했습니다. 큰 것을 바라지 않아요. 아침에 일어나 창밖을 보며 마시는 커피 한 잔, 도예 수업에서 만나는 친구들과의 즐거움, 직접 만든 저녁을 먹으며 듣는 클래식 음악, 이런 게 제 행복이에요. 누군가에게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만들어가는 행복이죠. 돌이켜보면 제가 착각했던 거예요. 자녀와 배우자가 노후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거라고 생각하지만 진정한 노후 준비는 따로 있었던 거죠.
성준 씨가 말하는 노후 준비의 3가지 핵심은 이렇습니다. 첫째, 건강입니다.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게 무너져요. 젊을 때부터 관리해야 했는데 지금이라도 시작하니까 달라지더군요. 규칙적인 운동, 균형 잡힌 식사, 충분한 수면, 정기적인 검진, 이게 기본입니다. 특히 근력 운동이 중요해요. 나이 들수록 근육이 빠지는데 이걸 잘 관리해야 낙상이나 골절의 위험도 줄일 수 있거든요. 둘째, 경제력입니다. 돈이 전부는 아니지만 없으면 너무 힘들어요. 은퇴 후의 삶을 위해 미리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연금도 들고 저축도 하고 수입이 있을 때 차곡차곡 준비하는 게 중요해요. 특히 의료비 준비는 필수죠. 나이 들수록 병원비가 많이 들거든요. 셋째, 취미생활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가 중요해요. 취미가 있으면 외롭지 않아요. 거기서 만난 친구들과 어울리다 보면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 모를 정도예요. 이게 진정한 행복이더군요. 특히 뭔가를 배우고 만들어내는 취미는 성취감도 주고 삶의 의미도 찾게 해줍니다. 성준 씨는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덧붙였습니다. 이제서야 깨달았네요. 건강하고 경제적으로 독립적이며 취미생활로 일상의 즐거움을 찾는 것, 이게 진정한 노후 준비라는 것을요. 여러분은 저처럼 후회하지 마세요.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은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걸요. 지혜의 동행 가족 여러분, 오늘 성준 씨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25년간의 기러기 아빠 생활, 그리고 그 끝에서 마주한 쓸쓸한 현실. 하지만 다시 일어서서 자신만의 행복을 찾아가는 모습까지. 그의 여정이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했습니다. 여러분은 노후를 위해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돈, 건강, 취미생활, 아니면 또 다른 무언가가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줄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더 좋은 콘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혜의 동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